오늘 슬라이드는 기존에 제작하던 방식과 다르게 좀 AI를 활용을 했습니다. 감마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어, 감마 가지고 작성을 했고, 음, 음, 이따가 좀 히스토리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재미가 습관되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원제는 The Fun Habit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 무난하게 잘 음, 그 제목을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한정한 계기는 뭐 그 최근에 어쨌든 관심 있는 분야가 AI 쪽이니까 AI 쪽이나 마케팅 쪽에 관심 있는 책을 쭉 훑어봐도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고 비슷비슷하고 좀 뻔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지금쯤 아마 출시되는 뭐 괜찮은 책들도 한두 개 있는데 그래서 어떤 책을 선정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주로 이제 온라인 서점의 차트들을 많이 보면서 자기계발, 경제, 경영 등등 이제 베스트 목록들을 쭉 보면서 선정을 하다가 요게 제목이 딱 뜨더라. 제목과 기본적인 컨셉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 요새 너무 사는 게 재미가 그렇게 별로 없죠. 물론 많이 없어요. 좀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시기적인 음, 현재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이 처한 환경 상황도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다가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행복하게 산다고 살자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행복해지느냐? 사실 그거는 꼭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는 거를 제 인생 한번 사는데 좀 재밌게 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일단 저는 받아들였고, 이 내용을 보면 그 재미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 경험적인 측면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이 책은, 네. 재미가 습관되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사람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복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이 저자가 잠시 다음 시트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마이클 러커 박사가 그 조직 심리학자이자 행동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덫에서 벗어나서 재미를 추구하면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 방법론을 제시한 거고요. 그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 재미를 또 일상의 중심으로 놓고 그 통합하는 방법, 프레임워크 10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 마이클 로크 박사는 조직 심리학자, 행동과학자이고, 그쵸. 예. 국제 긍정 심리학회 창립회원이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쵸. 예.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 번은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이렇게 신체의 마비, 철인 3종 경기도 두 번이나 완주를 했는데, 신체 마비를 통해서 더 이상 못하겠구나. 굉장히 상심에 빠졌는데 그 위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어, 행복이 아니라 재미다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들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에서 좀 벗어나고 10가지 프레임워크는 나름대로 경험 플러스 과학을 담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 통합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이, 자, 이게, 예. 행복을 쫓을수록 행복이 점점 멀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살던 이 저자가 2016년에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행복 관련된 뉴스레터도 주기적으로 발행을 했는데
갑자기 뉴스레터 발행한 그 다음, 기속적으로 발행하는 그 다음날 동생이 갑작스럽게 폐색전증이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건강도 악화돼서 골반 수술도 하고 일시적인 마비 증상도 오면서 기존에 철인 3종 경기도 몇 번 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힘차게 달릴 수는 없다는 현실 자각도 하게 되고 그러던 차에 또 여러 가지 기존의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있죠. 이제 뭐 긍정심리학, 명상, 그리고 감사일기,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도움이 안 되더라. 예.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행해지고, 그래서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늘 언제든 즐거울 수는 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라는 게 이 저자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행복과 재미의 근본적인 차이는 행복은 어떤 주관적인 정신 상태이고, 뭐, 이렇게 통제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만, 재미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재미가 있고, 그리고 선택 가능한 거죠. 행동을 하게 되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그리고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이제 재미와 행복의 차이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시트가 좀 많아가지고,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1번 시트. 자, 그리고, 음, 총 10장인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인트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인트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1장 그 1장부터 3장까지 그 프레임워크 1부터 3까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제 10개의 프레임워크 중에서 첫 번째는 살면서 재미를 끄집어내자, 재미있게 살자라고 아주 기본적인 이제 플레이 모델이라는 것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이 모델은 앞자를 딴 거죠. 플레이, 즐기고, 리빙, 살아가고, 또는 애쓰고, 주저앉고, 이게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들, 상황들을 이 플레이 모델로 서로 소개를 했는데, 예, P는 이제 플리징, 즐기는 것,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P에 해당되고요. 플레이즈 즐기는 행동. 그리고 살아가는 거는 좀 더 이제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활동들. 좀 어렵지만 재미있는 그런 활동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어떤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살아가기, 리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는 애쓰기, 에그너, 에그나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 어렵고 재미없는 그런 활동. 뒤에 그 항목별로 소개를 좀 드리긴 하겠는데 여러 가지 뭐 일하는 것들, 집안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주저앉기는 일딩은 글쎄, 재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무의미한 행동들 있잖아. 계속 무의미한 중독적인 반복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서 계속 SNS 살펴보고 유튜브 뭐 쇼츠 계속 넘겨보고 당장 보는 순간에는 즐겁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재미를 추구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의미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재미도 없는 활동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즐기기, 살아가기 이런 활동들은 즐기기 활동은 뭐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반려동물과 놀기 또뭐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로 순간적인 행복을 가져오면서 장기적으로 만족감을 형성해주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살아가기는 뭔가 이제 안전지대, 늘 활동
활동해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새로운 기술 습득, 모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성장을 느끼는 것을 살아가기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어로만 보면, 단어의 뜻으로만 보면 이 단어로서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즐기기, 살아가기. 그 다음에는 이제 애쓰기와 주저앉기인데, 애쓰기는 둘 다 굉장히 힘든 일임에 불과합니다. 이제 직장 업무, 집안일, 세금 납부,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와 책임들, 그런 일들이고, 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외주 간소화,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저앉기 활동은 정말 무의미한 시간 낭비한 활동들. 예. 그래서